이 주막집이 아주 이야기 맛집이라지? 예, 맞습니다. 주모가 입담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재미난 이야기나 듣다 가세. 주모, 여기 술 한 병, 그리고 안주로 이야기 하나 부탁함세. 예, 나리. 따끈한 새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방으로 드시지요. 오늘은 7살 나이가 된 김영감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득한 옛날 바닷가 마을에 김씨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남자는 낡은 옷을 챙겨 입고 혹시나 가족들을 깨울까봐 발끝으로 조심조심 방을 나섰지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김씨는 매일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 묵묵히 일을 했답니다. 익숙한 손길로 그물을 던지고 당기기를 계속 반복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겨우 몇 마리 물고기만 잡히곤 했지요. 김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을의 한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신지라? 오랜만이네. 다 저녁에 어디 가시는가 비네요? 일꾼을 구하러 가는 길이네. 다음 달에 청나라로 떠날 무역선이 출항할 준비를 하는데 뱃일할 장정들을 모으고 있지. 근데 쓸만한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구먼. 나도 일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비네요. 멀리 배 타고 나가는데 아무나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여. 노상 뱃멀미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안 그려? 이왕이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쓸만하지. 공무역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모여 청나라와의 교역을 활발히 펼치는 상단이 있었는데 이 어르신은 무역 상단에서 일하며 인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요. 김 씨는 어르신과 말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어르신에게 간절하게 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지를 그 일에 좀 넣어주쇼잉. 노상 배 타는 게 일인데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단께요. 어르신은 놀란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어째 이려. 청나라로 교역을 떠나면 빨리 돌아와야 4-5달 뒤에나 돌아오는디. 운이 나쁘면 더 걸릴 수도 있고. 뿐이요? 질병도 자주 걸리는 데다가 태풍을 만나기라도 하면 난파가 되기도 하는디. 그러고 체류하는 동안에 이것저것 잡일이 얼마나 많은디. 힘센 장정들도 하기 힘든 일을 나이 많은 자네가 어찌 한단 말이여. 아따, 젊은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자신 있단께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려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줘야 쓰는데 애비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해주면 미안하자냐라. 어르신, 이렇게 부탁드릴게라. 김 씨가 하도 간절하게 애원하니 어르신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지 일자리를 주기로 약조했지요. 다음 달 10월 초하루에 출항할 텐께 그때까지 채비 잘 해놓게. 고맙구먼이라, 어르신. 김 씨는 한때 큰 배를 거느린 선주였어요. 젊을 적에 운이 따라주어 부자가 되었고 덕분에 식구들은 풍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었지요. 김 씨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사업을 확장했지만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무리하게 배를 띄웠다가 그만 배가 번개를 맞고 두 동강이 나면서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지 뭡니까. 그 일 이후 김 씨의 집안은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지요. 재산을 모두 잃게 된 김 씨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팔고 이 바닷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와서 근근히 살게 된 것이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부족한 것 없이 편하게만 살던 가족들은 갑자기 궁핍해진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김 씨를 원망하면서 매일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아따, 이제 지는 장가도 못 가게 생겼단께요. 유라고 가난한디 누가 나한테 시집 올라가 하겠으라? 엄니, 난 비단저고리랑 놀이개 하나만 해주면 안 되라? 무명저고리만 입고 난 부끄럽게 우치게 돌아댕긴다요. 우리 형편에 무슨 비단이고 놀이게요. 나 돈 들어갈 때는 많고 큰 일나 불었네. 그때 네 아버지가 일만 크게 안 벌렸으면 요라고 살지는 않을 거인디. 김 씨가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방에서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지요.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길을 펴지 못했으니 돈을 벌기 위해 청나라로 가는 배를 타기로 마음먹은 거였지요. 다음 날 김 씨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청나라로 가는 배에서 뱃일을 하기로 했어. 돌아올 때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워낙 일이 고되고 위험하다더라고. 오메, 참말이요. 그게 품삯이 적지 않다던디. 얼마나 준대요? 아버지, 청나라에 가시면 칼 좀 사다 주소. 그거 가지고 나가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 건디. 아버지, 지는 상아로 만든 놀이개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되라? 어느 누구 하나 김 씨를 걱정하는 말은 하지 않았고 각자 이것저것 갖고 싶던 것을 얘기할 뿐이었지요. 김 씨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만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밤 김 씨는 잠이 오지 않아서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나갔어요.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기에 생선을 많이 잡아두려고 했지요.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달빛이 바다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김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겨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해졌어요. 김 씨는 깜짝 놀라며 낚싯대를 꼭 잡았지요. 손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에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큰 고기를 잡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거 월척인 것 같은데. 김 씨가 낚싯대를 당겨 올려보니 물속에서 나온 것은 고기가 아니라 한 마리 거북이였어요. 그런데 그 거북이는 보통 거북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하고 온몸에서 영롱한 빛을 발산하고 있지 뭡니까? 그 모습은 마치 바다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거북이를 손에 들고 낚싯바늘을 빼주다가 거북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런데 그 눈에는 깊고도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너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 밤중에 나와본 것이요? 그런데 하필 나한테 잡힐 게 뭐대. 김 씨는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쓸쓸함과 측은함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거북이를 물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는 저만큼 헤엄쳐 갔다가 다시 김 씨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참 동안 김 씨를 바라보는 거북의 모습은 마치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리고는 다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참 별일도 다 있네. 꼭 사람의 귀로 말할 것 같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김 씨는 낚시를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이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그만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지 뭡니까? 곧이어 눈앞이 흐릿해지고 시야가 어두워지더니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야, 있나 봐라, 언능. 아버지가 여적 안 들어오셨단께.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시.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아들과 딸을 깨워서 바다로 나가본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 찾아다니던 가족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게 웬일이래요? 김 씨의 아내는 놀라서 외치면서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이불에 눕히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살폈지요. 다행히 김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영감, 정신이 드시오. 김 씨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엄니? 자기 아내를 보더니 글쎄 엄니라고 부르지 뭡니까?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당황한 아내는 김 씨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다시 물어보았지만 자꾸만 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따, 이게 뭔 일이냐? 아야, 얼른 의원 날이 좀 모셔와야 쓰겄다. 곧 의원이 왕진을 와서 김 씨의 상태를 살폈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암만 혀도 머리를 부딪혀갖고 정신이 7살 때로 돌아간 것 같은디라. 당분간 안정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당분간이요? 당분간이면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요? 빨리 나서야 쓰는디. 이는 다음 달이면 청나라에 가는 배를 타야 하는디라. 그건 쪼까 곤란한디. 정신이 돌아온다고 해도 한동안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되지라. 머리를 크게 다쳤으니께 조금만 과하게 움직여도 다시 악화될 수 있지라. 특히 뱃일 같은 고된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한단께요. 그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 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바빠졌습니다. 평소에는 철없이 지내며 아버지에게 의지하던 아들과 딸은 이제 서툰 손으로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지요. 아들은 땀을 흘리며 장작을 패려 했지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끼를 들고 몇 번이고 힘껏 내리쳐도 장작은 쉽게 쪼개지지 않았고 그의 손에는 물집만 잡혔지요. 딸 또한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는데 빨래하는 것조차 서툴고 힘들어서 울상이 된 딸은 젖은 빨래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오던 중에 힘에 부쳐서 도중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실 땐 싶어 보였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이오? 형편이 가난해진 후에도 아버지는 딸을 귀하게 여겨서 힘든 집안일은 맡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딸은 모든 일이 어설프고 힘들게만 여겨졌어요. 그 사이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을 돌보고 씻기느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고, 까마귀가 성님하겄소. 그 흙장난 좀 그만하면 안 되라? 김 씨는 천진난만하게 웃기만 했지요. 뭐가 좋아서 해실해실 웃기만 한다요? 김 씨의 아내는 마치 아이를 다루듯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김 씨의 끊임없는 말썽에 가족들은 진땀을 빼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거든요. 밥상 앞에 앉아서 반찬 투정을 하는 일은 예사였어요. 이게 뭐단가? 나 불때기 싫다니까. 고기 달라고 했잖여라. 고기가 어디 있다고 그라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다 우리 집은 만난 것도 없고 나 밥 안 먹을 거야. 또 손에 잡히는 것들은 찢고 깨부수고 망가뜨리는 통에 나만 하는 게 없었습니다. 내 조각보
누가 이렇게 찢어나 불었대? 아이고, 네 아버지가 안 그랬냐? 아까도 함지박을 안 깼냐? 요거 내가 아끼던 것들이란 말이여. 그럼 어째? 미운 7살 아이나 다름없는디 네가 참아야지. 딸이 눈물까지 글썽였지만 김 씨는 그저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고만 있을 뿐이었지요. 이렇게 매일같이 말썽을 부리던 김 씨는 어느 날 정말 큰 사고를 치고 말았답니다. 새총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던 김 씨가 마당 한쪽 장독대에 앉아있는 참새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새총을 당겼지요. 하지만 돌멩이는 하필이면 마당에 놓여있던 큰 항아리에 맞았지 뭡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간장이 쏟아져 나와서 마당을 흥건히 적셨지요. 김 씨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 나왔어요. 엄니, 내가 그 참새를 잡으려다가 오메. 아유, 어째스까? 이 아까운 시간장을 어째스까? 아내는 머리 끝까지 화가 뻗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항아리에 돌멩이를 쏴불면 깨지는 것도 몰라라? 김 씨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내의 꾸중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과 딸도 한마디씩 보태는 것이었지요. 다 이러다 우리 집 다 거덜나게 생겼단기요. 아버지 때문에 맨날 고생이여. 김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움츠리고 있다가 서러운 마음에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집을 뛰쳐나갔지 뭡니까. 가족들이 전부 날 위호해 불고 난 쓸모없는 놈이야. 밥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겠지 싶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돌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김 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지요. 오메, 어디 갔다냐? 정신도 온전치 못한디 물에 빠지기라도 했으면 어쩐디야? 파도가 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용왕님, 제발 우리 영감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시오. 몸만 성하면 아무래도 괜찮여라.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디 구박이나 했사코. 아내는 그동안 남편을 원망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지친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고 애틋한 마음이 차올랐지요. 그리고 아들과 딸도 초조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면서 지난 날을 떠올리기 시작했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동안 불평만 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딸 역시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이뻐하셨는디 여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셨는디 나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딸은 그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은 것이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시각 김 씨는 바닷가 바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록빛이 선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신비로운 거북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거북이는 갯바위 가까이로 와서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고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김 씨가 거북이와 눈이 마주치자 뭔가 생각이 나는 듯 했어요. 저 거북이, 신기한 거북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 씨가 거북이를 생각해 내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지요. 고통에 괴로워하면서 비틀거리다가 그만 바위 위에 쓰러진 채 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멀리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아버지! 가족들은 김 씨를 애타게 찾아다녔고 마침내 갯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했지요. 식구들의 목소리에 김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보, 정신이 드셔. 임자, 얘들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단가?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온 김 씨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고는 어리둥절했지요. 아이고, 이제서 정신이 돌아왔는갑네. 당신이 머리를 다쳐갖고 한 달이나 어린애 맨키로 살았었는디. 아내의 말에 김 씨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 달이나? 그럼 오늘이 며칠이래? 10월 초 하루인데요? 오늘 배가 출항하는 날 아니여? 날짜 가는 것도 몰라보는데 아이고 싸게 배 타러 가야 쓰러디. 나 대구박이 다쳤는데 어딜 간다고 그래 쌌어. 아버지, 험한 뱃일을 어찌하려고 건다요? 절대 안 되지라. 그러나 김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어렵게 구할 일자리인데 댕겨와야지. 청나라에서 아들금도 사오고 상으로 만든 놀이기도 사오고 마누라 좋아하는 돈도 가져다 줘야 쓰는디. 김 씨는 그동안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사다 달라고 했던 물건들은 하나도 잊지 않고 떠올렸답니다. 김 씨의 그런 모습에 가족들은 눈물을 떨구었지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라. 영감, 내가 그동안 너무 혔어. 이 일이 있은 후 김 씨네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아들은 스스로 열심히 일하며 책임감 있고 듬직한 청년이 되었고, 딸은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거들며 알뜰하게 생활했지요. 그리고 아내는 김 씨가 일을 나갈 때면 꼭 붙어서 따라다니곤 했는데 남편의 일을 거들며 그물도 손질하고 새참을 챙겨주면서 늘 곁에 함께 있었어요. 영감, 이거 잡숴보셔. 아니야, 임자 먼저 먹어. 내가 입에 넣어줄게. 이봐이. 두 사람은 일을 하는 건지 소꿉장난을 하는 건지 모르게 알콩달콩 서로를 챙겨주었답니다. 오늘도 대물이 걸려버렸네. 참말이네. 당신 덕에 오늘도 포식하겠어. 가족들의 사이가 좋아지자 김 씨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꽤 큰 배를 5척이나 가지게 되었고, 출항하는 배마다 만선으로 돌아와서 집안은 날마다 번창했지요. 이렇게 가족이 화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김 씨의 가족은 몸소 깨닫게 되었지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